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주에 9월 미국 CPI가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물가가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주가가 아마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20% 하락할 거다. 즉 1만 선이 붕괴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추정컨대 이분들이 공매도와 인버스 투자자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 다수죠. 그리고 9월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고 또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두고 그것도 그 최종치도 아니고요. 그 확정치도 아니고 그저 그 추정치 내지는 잠정치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잠정치가 1분기는 마이너스 1.6%, 2분기는 0.6%죠. 그러니까 3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뭐 정시가 버텨내겠냐, 물가까지 오르면 그러는 아까 이유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했을 거고 또 인버스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뭐겠어요?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예요. 성장률이 그 공매도 세력하고 인버스 투자자는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그 플러스도 뭐 2%대 성장률이 기록되면 이것은 획기적이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공매도 세력과 인버스 투자자는 공포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소비자 물가에 투자하는 사람 없다고 봐요. 기준금리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다고 봐요.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해요. 상장 기업 실적이 뭐 스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매출에 그 스프라이즈 나온다면 지금까지 마이너스로 봤는데 성장률이 뭐 2%대 나온다는 거는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분들이 9월 초까지 그 3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경기 침체를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주식 투자자들은 물가 수준에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기준금리에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투자한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도 그 성장성과 수익성에 배팅하고 즉 그 기업이 나빠질 것 같으면 공매도 한다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 나쁠 것 같으면 그 인버스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르는 사람도 그 주가 지수 상승에 배팅하고 주가 상승에 배팅하죠. 그러니까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들이다. 성장성이 나쁘고 수익성이 나쁠 것 같으면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를 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을 것 같으면 그 오르는 쪽에 배팅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그 2.4%라는 것은 서프라이즈에 해당되고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1%도 아니고 2.4 정도 나온다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요. 뭐 선진국 성장률이 대개 2%대인데 마이너스로 예상했는데 플러스 2.4 나온다는 건 이건 획기적이면서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장률은 3분기엔 오프 물가 수준 7, 8, 9죠.
7, 8, 9가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전년 동기 대비 9%대에서 8월 달에 좀 낮아지긴 했는데 8.3%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물가 수준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3분기 성장률에는. 또 연준이 금리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된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가, 즉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성장률 서프라이즈는 다수 기업들이 인플레 효과를 보고 있다. 즉 높은 물가 수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죠. 일종의 반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그것을, 그 물가나 높은 금리를 반영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물가 수준도 반영됐고 금리 수준도 반영돼 가지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다수가 경기 침체라고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물가 수준은 이미 증시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0일 이후 9월 말까지 계속해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반영됐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높은 물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그 악재를 이겨낼 거라고 보는 거죠. 앞 시간에도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단 말이죠. 그 얘기는 소비자한테 전가시켰고 인플레 효과를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하면 높은 물가 수준이 기업에게는 그게 부담되지 않을까 하고, 가게도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정부 지출도 있기 때문에 보장된 영업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높은 소비자 물가를 이유로,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죠. 지금까지. 이것은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고, 일본이나 유럽, 영국 등지에서 그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반대로 다른 나라는 망가지고 있죠. 특히 신흥국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영국은 신흥국이 아닌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또 미국 투자은행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CPI가 9월 CPI입니다. 그 예상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극복을 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즉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20% 하락한다는 주장은 본인들이 공매도를 해놨고 인버스 투자자를 해놨는데,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되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공포 심리를 시장을 향해서 발표했다고 할까요? 공포 심리를 표현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